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전희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살펴볼 내용은 세계사에서 전체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주의가 뭐냐면은 우리 개인주의 요거랑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역사에서 전체주의란 뭐냐면은 개인의 의견도 소중하지만 전체의 의견이 있었을 때 개인의 의견을 조금 묵살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전체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자, 그랬을 때 오늘 학습 목표 대공황과 전체주의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공황, 전체주의 이 두 개로. 자, 우선 첫 번째로 대공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공황, 공황 상태에 빠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대공황, 엄청나게 큰 공황 상태래. 뭐가 그렇게 컸는지 살펴볼게요. 자, 1929년이면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야. 근데 내가 지금 이 그림 두 개를 그렸어. 이게 뭘까? 역사 시간인데 되게 경제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 시에는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돼. 그리고선 빠르게 투입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제 전쟁이 이기겠지. 그러다 보니까 당시 미국에서 굉장히 이 공급, 그러니까 물건들을 뽑아낼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야. 미국이 이제 1차 세계대전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끝날 때,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도 수요가 그걸 뒷받침해줘. 왜? 많이 만들 만큼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전쟁이니까. 그런데 전쟁이 끝났단 말이야. 1918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공급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수요는 여기에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안 따라간다라는 거야.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들은 쌓이게 되죠. 수요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공장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해고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긴다. 자, 노동자들을 해고했어. 그러면은 이 노동자들이 사실은 물건을 사는 소비자이기도 하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수요 또한 더 내려가겠지. 물건은 계속 쌓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우리 경제 파트 보면은, 경제에서 보면은 수요와 공급 법칙이 있잖아. 그랬을 때 수요와 공급 법칙이 뭐야? 수요에 따라서, 공급에 따라서 중간에 만나는 공통점, 균형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여기에 딱 맞춰지는 거. 근데 뭐야? 지금 이 상황은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잖아. 공급이 아주 초과된 거야. 이러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 미국에서 처음 대공황이 터지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소비력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대량 실업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미국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었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미국이 지금 대공황 상태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려고 해, 경제가. 그럼 이 여파가 어디까지 가겠어? 그 옆에 있는 유럽에 갈 거고 유럽 안에 있었던 여러 세계의 식민지 국가들로 가겠지. 그러니까 미국의 이 대공황 상태는, 대공황은 결국에 어디까지, 전 세계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공황은 전 세계 역사에 엄청난 그러한 족적이 좀 어려운 단어죠. 표시를 남기게 돼. 원인이 되게 돼. 자, 그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량 생산에 따라서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대량 실업, 미국, 유럽, 전 세계로 이렇게까지. 자, 그래서 이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각국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였는가? 두 번째 파트 살펴볼게요. 우선 미국. 근데 미국은 여러분들 약간 연예인 걱정하는 느낌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기회의 땅이야. 지금 수요가 지금 낮아졌네. 해고가 지금 높아지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일을 만들면 되지. 미국은 일할 땅이 넘쳐나거든. 뉴딜, 새로운 일을 만드는 정책이에요. 그랬을 때 무슨 일,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인다든가 혹은 이제 공급량을 상한선을 정한다든가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뭐 대규모 토목 공사를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이제 일을 시켰냐면은 이렇게도 시킵니다. 도로를 깔게 해, 노동자들한테. 그럼 노동자들은 이제 도로를 깔겠지? 거기서 이제 임금을 받겠지? 근데 그걸 또 누가 보고 있어? 옆에서 화가가 그걸 그리고 있어. 화가도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미국이. 미국이 이렇게 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고용률을 높이고 고용률을 높여서 수요를 끌어올린다라는 거지. 근데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야? 미국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뉴딜 정책. 자, 그리고 자유방임 X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은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자유로웠어. 자유롭게 니네가 자유시장 경제에 맞춰가지고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책정된 가격을 통해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경영을 해라 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퍼진 거야? 대공황이 퍼진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컨트롤할 수 있는 국가가 컨트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있었던 완전한 자유방임 정책을 실시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수정을 시키게 된다라는 거지. 자, 미국은 이 정도로 살펴봤고요. 영국과 프랑스 한번 살펴볼게. 영국과 프랑스는 사실 그냥 간단하게 블록 경제라고 보면 돼. 블록 경제가 뭐냐면은 이 블록 엮어가지고 하나의 이 울타리를 만드는 거야. 자, 미국은 식민지가 없어도 내부적으로 원래 컸기 때문에 그냥 식민지 욕심 안 내도 돼. 영국과 프랑스는 뭐야? 식민지가 엄청나게 많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야, 우리 시장이 없어? 식민지에 갖다 팔면 되지. 식민지 각각 이렇게 연결시켜서 경제를 돌아가게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각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를 중심으로 블록 경제가 형성이 됩니다. 블록 경제, 블록 정책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 자, 이렇게 두 번째 파트는 넘어가도 돼. 근데 각국의 대응이라고 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이 세 국가고요. 더불어서 얘네는 돈 많은 애들이야. 식민지 많은 애들이야. 자, 그러면은 그것도 아닌 친구들은 어떻게 됐는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전체주의. 자, 이탈리아, 독일, 일본 공통점은 뭐냐면은 식민지가 없거나 있으나 마나 이런 느낌이야. 얘네랑 너무 달라.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 승전국 대우를 못 받았다. 무슨 말이냐면은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었어. 근데 영국, 프랑스가 다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탈리아인으로선 빡치겠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민족주의자들이 빡치게 됩니다. 더불어서 전쟁이 끝나면서 물자가 굉장히 귀해져. 이탈리아에서 폐허됐단 말이야. 산업시설 막 폭망하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요. 그랬을 때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거야. 이탈리아 혼란스럽죠? 그랬을 때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누가? 바로 무솔리니가 파시스트당 같이 활동을 해서 이탈리아를 점거합니다. 그때 쿠데타의 이름이 뭐냐? 로마 진군이야. 그러면서 전체주의를 강조해. 야, 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얘네들의 편승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무솔리니와 파시스트당 중심으로 하여서 이탈리아가 굴러간다라는 거야. 이 전체주의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약간 독재, 일당 독재가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소수의 특권 계층이 있어.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그게 누구야? 무솔리니와 파시스트당. 자,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선 우리 바이마르 공국 기억나세요? 되게 열심히 살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경제도 나름대로 끌어올리려고 해. 그런데 어떠한 거? 대공황에 의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가사 상태 됐어. 좀 살려고 했는데 가사 상태 돼. 그러면서 여기에서 독일 국민들의 이런 분노, 특히 베르사유 체제에 의해서 독일이 막 엄청나게 자존심도 상하고요. 또 배상금도 물어야 되고 또 군대도 막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누가 이러한 독일인들의 그 절망감을 뭘로 바꾼 거야? 분노로 바꾼 히틀러 그리고 나치당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이들 같은 경우는 이 낙담하고 분노에 찬 독일 국민들한테 너 그러지 마. 응? 너는 우수한 인종이야. 너는 우수한 게르만 아리아 인종이야. 누구 때문에 이런 거야? 다 쓰레기 집시, 유대인, 그리고 라틴족 같은 우리
게르만족 말고 다른 애들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된 거야. 너희들의 분노는 어디로 향해야 돼? 우리한테 향해야 돼? 아니 바깥으로 향해야 돼. 이러한 식으로 독일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얘네 무슨 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겠지.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게슈타포라고 하는 비밀 경찰들을 통해서 제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일, 히틀러, 나치당. 이렇게. 자, 일본은 힘들어. 식민지를 갖고 있긴 했는데 귀여워. 누구? 뭐 대만, 뭐 조선, 우리나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류크? 귀여운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대공황이 딱 불어닥쳤을 때 시장이 필요하게 되는데 시장이 귀여운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뭐 영국, 프랑스처럼 블록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겠어? 미국처럼 뭐 뉴딜 정책을 해?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시장을 만들면 되지. 어떻게 만들어요? 전쟁. 만주사변을 통해서 만주, 그리고 나중에 중국, 동남아까지 침공을 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32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전쟁뿐이다 이러면서. 그리고선 1933년 국제연맹을 탈퇴하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세 국가들. 결국에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적을 어디에 두는 거야? 바깥에 적을 두게 되고 내부를 결속시키는, 내부를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어서 외부의 적을 물리치기 위한, 그리고 내부의 반대파를 숙청하게 되는 그러한 전체주의로 변모하게 되는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계대전은 이 친구들과, 이 전체주의 친구들과의 결투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련도 약간 전체주의야. 자, 소련은 뭐냐면은, 소련은 레닌, 기억나시죠?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레닌이 죽은 다음에 누가? 바로 스탈린. 아주 악마 같은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스탈린을 중심으로 이제 소련이 뭉치게 되는데, 당시에 어떠한 정책, 경제개발, 재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합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실시를 해. 근데 굉장히 엄청나게 소련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스탈린이 잘했나요? 뭐 잘한 것도 있긴 하는데 대공황의 여파를 안 받아. 근데 사실 여러분은 이것도 기억해야 돼. 소련도 미국 못지않게 땅덩이가 좋은 건 아닌데 많아. 많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요 안에다가 뭘 갈아 넣냐면은 노동자들을 갈아 넣습니다. 진짜로 노동자들에게 할 수 있어. 너 파이팅! 이겨낼 수 있어. 이러면서 갈아 넣어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힘든 삶을 살고요. 더불어서 요 안에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숙청 당하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제 뭐 굴두르라고 해서, 굴두르 맞죠? 굴라크죠. 굴라크라고 해가지고 정치 수용소로 보면 돼. 그러니까 자기한테 반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에 가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되게 엄청나게 빡세게 굴리는데 변명해도 돼? 아니 뭐 이렇게 불만을 얘기해도 돼? 안 돼. 어떻게? 굴라크에 갇히는 거야. 그러한 식으로 엄청난 성정이 있지만 그 안에 명암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하지만 대공황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미국과 소련, 이 냉전 체제를 만들게 되는 두 국가를 축으로 전 세계가 찢어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또 만들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체주의의 대두를 살펴봤고요. 배경으로서 대공황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대공황으로 인해서 어떠한 국가들이, 이러한 국가들이 세 분야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 두 국가가 싸우게 되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제2차 세계대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또 빼먹었던 게, 이렇게 하면은 냉전이 되겠죠.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